우리 김성철 씨가 아주 외롭게 그러나 아주 의미 있는 투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 김성철 씨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북한이 무너지면 문서를 우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나라의 문서 비밀 창고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카다피가 무너지니까 그 카다피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가 이게 폭로가 되면서 기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를 보니까 이런 문서가 있더라고요. 지난 7월 초에 이 카다피 쪽에서 사람을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중국의 그 무기 업자가 아니라 바로 국영회사인데 말하자면 방산업체죠. 국가가 경영하는 방산업체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중국에서 이런 제의를 했다고 그래요. 약 2억 달러어치의 이 로켓 발사기하고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이 지대공 미사일 어깨에도 메고 바로 비행기를 쏘는 이런 것을 사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했다고 해요. 그게 문서에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지난 3월부터 나토군이 공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엔 결의에 의했어요. 유엔 결의에 의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국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카다피가 민간인들을 너무 많이 죽이니까 이 무력 개입을 하는데 그러나 육군은 개입하지 않고 공군력으로 공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러시아도 동의를 하고 중국도 동의를 하고 동시에 이 카다피 정권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중국은 2억 달러어치 무기를 카다피한테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팔려고. 그러면 어느 나라를 통해서 그 무기를 전달할 수 있느냐? 주로 알제리아하고 남아공하고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는 남아공이라고 부르는 저 두 나라가 카다피하고 아주 친해요. 저 두 나라를 통해서 무기를 사라고 제의를 했는데 이게 성사는 안 된 것 같아요. 문서만 지금 그렇게 발견됐기 때문에 성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추후 더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중국의 행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면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카다피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따라야지. 바로 그 한참 나토가 폭격을 하고 있는데 그 폭격하는 나토 비행기를 격추하는 무기를 지금 중국이 팔려고 했다. 또 중국이 가난한 나라 같은 몰라도 요새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를 넘은 세계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나라가 이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중국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요. 이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은 이게 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카다피를 몰아내고 새로 들어선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삼겠다. 그래서 앞으로 카다피 도와준 나라가 두 나라죠. 주로 중국하고 러시아가 리비아 석유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카다피라고 하면은 유명한 반미국가입니다. 반미국가. 비행기 테러도 하고 이 이슬람 과격단체 여기에 돈도 대주고 이렇게 하다가 레이건 때 1986년에 카다피 관제가 폭격을 당했어요. 이런 나라니까 리비아 사람들은 반미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미국 기자들이 트리폴리에 가면은 아주 환영하는 사람들로 줄로 서인다고 그래요. 그래 미국 고맙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인사를 많이 듣는답니다. 반면에 그 카다피의 편을 들었던 이 러시아하고 중국은 완전히 리비아 사람들로부터 규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규탄.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 반미 정권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국민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죠.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북한 무너지면 아마 미국 사람들 북한에 가면 아주 환영받을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있죠. 이번에 가다피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장 반미적인 나라가 가장 친미적인 나라가 되고 또 이 흐름에서 처진 이 중국하고 러시아는 리비아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공적이 됐어요. 공적이.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북한을 접수할 때 이 비밀 문서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남한에 누가 북한 정권한테 정보 제공하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이걸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들을 통일된 이후에 매장을 사회적으로 매장을 해야 됩니다. 독일에서는 그게 이루어졌어요. 슈타지 문서라는 게 독일 정보기관의 문서가 고스란히 넘어와서 그걸 읽어보면은 뭐 국회의원도 넘어가고 뭐 심지어 제왕군인회 그쪽 제왕군인회 중에서도 몇 사람 넘어가고 한 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돈으로 매수하고 미인계로도 매수하고 그 문서를 지금 독일 정부가 딱 가지고 있으면서 다 전면적으로 개방하지는 않고 그래서 과거에 친동독 활동을 하는 자들이 이제는 아주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마 한국에서 이 동일이 되면은 그 정도 이상의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끝났는데 어제 그 400m 릴레이 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저는 달리기를 아주 재밌게 특히 5000m, 1000m 같은 게 마지막 그 한 100m 남겨놓고 완전히 순서가 뒤집어지는 걸 보셨죠? 아니 저는 그걸 제일 재밌게 봤습니다. 이 400m 리레이는 네 사람이 워낙 바삐 뛰니까 누가 1등을 하는지 마지막에 봐야 알 수가 있었어요. 중간에는 워낙 눈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는데 어쨌든 자메이카가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유일하게 세계 신기록이 이 대회의 마지막 게임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 선수권 대회에서는 세계 신기록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올림픽처럼 많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세계 신기록이 한 번도 안 나왔던 대회가 과거에도 한 3번쯤 있었던군요. 이걸 보면은 이 세계 육상 부분에서 한국이 얼마나 약하다는 걸 잘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약하냐. 우리가 무슨 역도라든지 유도, 태권도 이런 데서 금메달을 따니까 육상을 만만하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육상은 그렇지 않죠.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육상입니다. 그 육상 부분에서는 마라톤은 우리가 가끔 우승을 하고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10등 안에도 겨우 2사람이 이번에 들었죠. 경보에서 10등 안에 2사람 든 그 이외에는 명함을 내지 못하고 미국, 러시아, 자메이카, 케냐, 영국 선수들 중에서도 영국에서 하는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휩쓸었어요. 이 에티오피아하고 케냐는 여기가 고원지대니까 이 고원지대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 심폐량이 크죠. 그건 그렇다고 자메이카는 왜 저렇게 뛰는 사람들이 많으냐? 자메이카라는 나라는 그 칼리비아 해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넓이가 한 경상남도쯤 될 거예요. 경상남도 인구는 한 250만 밖에 안 돼요. 250만. 이 섬은 콜럼버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1492년에 지금 미국이 아니고 남미 그 칼리비아 해 근방에 가가지고 섬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도라고 착각을 했죠. 그 뒤에 2년 뒤에 또 왔습니다. 1494년. 그때 발견한 게 이 자마이카라는 섬이었어요. 영국 식민지를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어 쓰는 나라가 미국, 카나다, 자마이카 요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육상을 잘 하느냐 하니까 이 국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육상을 시킨답니다. 그리고 육상에 대해서 국가적인 관심이 있어가지고 누가 우승을 하면은 크게 보도를 해주고 해서 이 육상하는 데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다 그래요. 관심이. 자마이카는 또 다른 것도 잘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게 팝 뮤직에서는 자마이카 사람들이 아주 잘해요. 그리고 운동도 크리켓을 잘해요.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지금도 영연방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야구 비슷한 크리켓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크리켓 잘하고 그 다음에 육상을 이렇게 잘하고 여기 사람들은 거기다 과거에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니까 노예로 백인은 거의 없어요. 흑인이 20대 1이라고 해요. 흑인이 20이고 1이 백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사인 볼트라는 아주 이거 초인적인 선수가 나와서 우리를 한때 실망시키더니 마지막에는 아주 막 기가 막힌 역전승을 해가지고 경기가 잘 끝났습니다. 이 육상